healthy aging 크라이테리아를 많이 정해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건강한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해방된 기분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시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에 건강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한테 살면서 그렇죠. 즐겁게 지내셔야지. 즐겁게 지내시기 때문에, 그럼 즐겁게 지내시는 것이 이제 뭔지 여러분들이 다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그러면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그래도 여기는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다른 데를 보면 되게 돈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는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노인 골든 리빙에 오신 분 한 분이 의사로서 한 47년을 개업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주 개업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재정은 튼튼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 사모님은 계속해서 이제 뒷바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코비드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먹는 서부터 하나도 해보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여기 몽고메리 카운티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이 딸집을 오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생활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그때 코비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딸하고 계신 지 3일은 사셨어요. 3일을 사시더니 하시는 소리가, 정말 안 되겠다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딴 데 방을 좀 구해달라고 이러니까 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대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딸은 여기서 자랐으니까 왜 아버지가 방 하나 못 구하냐 이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때가 솔직히 말해서 연세가 78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면은 하실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오셔서 하시는 소리가, 아무래도 좋으니까 난 누가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되니까 그런 데로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호텔은 어떨까요? 했더니 호텔은 너무하지. 그거는 좀 너무하지. 이러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보세요. 한평생 그래도 돈을 많이 버시고 자식들도 다 잘 가르치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정말 식사 같은 거는 아주 잘 하셔요. 그러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 물컵을 하잖아요. 이제 물을 드시거나 커피를 아주 좋아하셔요. 그러면 커피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드셨으면 그 싱크대에다 놓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디시워시에다 좀 놔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싱크대에다 놓으셔요. 근데 그거를 그 옆에 있는 디시워시에 좀 넣어주세요. 일주일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 왜냐하면 이 습관이 안 되셔가지고 그냥 먹었으면 거기다 넣어, 먹었으면 거기다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싱크 위에다 놓으시든지 하지. 바로 그 디시워스가 그 밑에 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생활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아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신다 하시더라도 두 분이 계시다가 정말 어떻게 되시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기본적인 게 뭔지 우선 우리가 볼 적에는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즐기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는 거 어디에 사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로 생각은 안 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먹는 거 갖다 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내가 찾아서 먹는 거고 그죠? 입는 것도 그냥 내가 있는 대로 입는 거고 그래도 입는 것도 이제 이런 데로 좀 나오시고 하셔야 그래도 좀 옷이라도 입어보시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입어보셔요. 집에서 계시면 계속해서 잠옷바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좀 이렇게 좀 입어도 보시고 그리고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직 이게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를 않지만 어느 때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가 된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런 걸로 조금 생각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적에 그러면은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다들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집을 조금 줄여야 되시겠죠. 그죠? 집을 줄이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집을 줄여서 리타이먼으로 이제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옵션이 뭐예요? 그렇게 은퇴하신 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데로 가시다가 그 다음에는 옵션이 뭐예요? 요양원을 조금 이르고 요양원에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런 옵션이 있다 이 얘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옵션이 뭔가 이것이 정말 뭔가를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룹홈이라고 있어요. 그룹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집에서 아는 사람이 그냥 노인분들을 같이 한 4명이나 5명 모시고 그냥 같이 살면서 한 사람이 다 테이크케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1:4 레이셔예요. 만약에 내가 노인분들을 모시고 같이 살겠다 하면은 4명 정도는 돼요. 한국에서는 뭐 10명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 이제 4명쯤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그룹홈은 이 나라에서 허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사람이 뭐 대개 이제 그렇게 그러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냥 그 생각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몇 분을 이렇게 그냥 집에서 모셔서 이렇게 이제 테이크케어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룹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인디펜던트 리빙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거는 대개 이제 그 나라에서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혼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적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인디펜던트 리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AL, Assisted Living인데 이게 조금 도우미 집이죠. 도우미 집. 그러니까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Skilled Nursing.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양병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호스피스. 그러니까 이제 대개 집에서 그냥 임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계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혼돈되는 것이 뭐냐? 한국은 뭐 전부 양로원 그러면 갈 데가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세요. 한국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노인병원이 있어요. 그죠? 노인병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관절염 병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일반 병원의 노인 전문.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요양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양로원.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셔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값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다 한국에 있는 보험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값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많으신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아, 한국에 가니까 너무 그 혜택이 많아. 그래서 한국으로 갈까봐.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큰 도시에서는 그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30%가 된다고 해요. 역이민 하시는 노인분들이. 근데 역이민 하시는 노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 가시면 제가 거기 가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는 건데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를 가시면 몇 달은 아주 행복하셔요. 왜냐면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드시고 한국 사람도 있고 다 하니까 몇 달은 행복하셔요. 조금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지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아니 그 좋은 나라에서 왔다가 살다가 왜 여기는 왜 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왔다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우리가 내는 세금 혜택 보려고 온 거야? 뭐 이런 그냥 한국 분들은 그렇게 남을 해를 치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어떠셔요? 너무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노인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다치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이 그래? 그러면은 미국에 자식들도 있는데 여기는 왜 왔어? 이러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가셨다가 또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수 있을 적에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 때가 아니라 이거죠. 생각을 해보셔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위에가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시스트 리빙이에요.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국말로 하면 도우미 집인데 이것이 되게 있으면서 내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집. 그러니까 내가 음식하기가 조금 힘들다든지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조금 힘들다든지 그래서 남의 도움이 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화장실 가는 것이 조금 힘들다든지 그리고 내가 빨래하고 하는 것이 힘들다든지 이제 이러실 때 이제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가는 집이 이제 어시스트 리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다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증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뭐 거의 그러신 분들이 없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 뭐예요 우리 일하는 그 뭐예요 대개 아줌마죠.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잖아요. 그 식모님이나 이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우리를 다 밥도 해주고 내가 화장실 못 가면 좀 봐주고 집안도 다 치워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그래 일하는 분을 쓰실 적에는 그냥 돈이 있으면은 아무나 다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시스트 리빙은 내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내면서 이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는 이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데도 있는데 아무래도 메디케이드에서 해결해 주는 데는 조금 그 인건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 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 이런 데서 이제 봐주는 집은 뭐 한 사람 앞에 한 12명, 15명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사비를 써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아마 대개 3,500에서 4,000불 정도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는 건 대개
이제 음식 거기서 내가 밥을 안 해도 되고 빨래를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의사 거기서 다 봐주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이제 건강한 것도 거기서 다 체크업을 해주니까 걱정할 게 없고 그리고 세이프티도 걱정할 게 없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시스트 리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스킬드 너싱 패실리티죠. 여기는 물론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24시간 그 간호사나 아니면은 그 의사가 이제 대기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나라에서 병원 같이 아주 컨트롤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이 요양병원에 계실 만한 분들을 전부 병원에 계시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데서 병원에 계신 분들을 다 관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1977, 78년 정도에 이 미국에서는 병원에서는 그렇게 환자를 오래 모시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병원에 계시면서 내가 걷지도 못하는데 나가라든지 내가 대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나가라든지 이렇게 병원에서는 그 병원의 입원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되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이런 요양병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익스텐디드 하스피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연장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이제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 나는 양로원에서 죽을 거야, 나는 여기 집에서 죽을 거야 이러시거든요. 그거는 뭐 그것도 괜찮으신데 그 정도면 요양병원에 안 가셔도 되죠. 근데 이제 요양병원을 가시면 처음에 하시는 것이 재활, 리해빌리테이션.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재활을 하셔요. 재활을 하시다가 재활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만 할 수 없이 이제 롱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요양병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그냥 한국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요양원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런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는 데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내 건강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건강 관리를 하시는데 언젠가는 내가 내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치매가 있다든지 또 내가 교통사고나 사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무래도 이 카그니티브하게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판단력이 약해진다든지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다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누가 내 건강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대신 누군가가 나를 치료를 하든지 무슨 의사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living wil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적에 이때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 living will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다 서류상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3개월까지 깨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 이런 그 지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유, 내가 그렇게 식물 인간으로 살려면 난 안 살아.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얘기는 그렇게 해놓으시고 또 서류는 딴 거로 써놓으시면 서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거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지를 않고 서류를 어떻게 써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는 서류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리빙 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advance direct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헬스케어 에이전트를 정해두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건강관리 대리인 내 대신 누가 결정할 건지 이거는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동네 사람도 좋고 친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대개 한국 분들은 누굴 정하나? 마더들. 그 옛날에도 물론 옛날에 뭐 그랬지만 요즘에도 왜 이렇게 마더들이 좋아요? 근데 마더들이 있어야 말이지 여기 살아야 말이지. 둘째 아들이 바로 옆에 사는데 마더들은 저쪽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아이 마더들이지. 마더들하고 대회 해본 지가 2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마더들이야.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서 정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헬스케어 에이전트 건강관리 대리인하고 여러분들이 남겨주는 재산하고는 하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내 몸을 맡길 만한 사람을 정하는 것을 갖다가 헬스케어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개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약도 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또 한국 분들은 되게 어떠시냐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놨다 하더라도 요거를 비밀로 감춰요. 왜냐하면 또 그거 마다라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큰딸이 보면 이게 또 곤란하거든. 근데 이거를 감춰주시면 안 돼. 왜냐하면 병원에 가시면 그게 필요해요. 병원에 가실 때 그걸 가져가야 돼.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 아니면 스테이트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병원이나 여기 스테이트에 가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 서류는 아주 비싸게 변호사를 써서 작성을 해 놨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거 저기 이번엔 누가 건강관리 대리인이에요 하면 우리 물론 큰아들이지. 그 어디 있어요 서류? 그 농장 어디에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거 내가 어디다 뒀지? 이러시면 이거 하나 효과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런 애드밴스 렉티브는 다른 사람이 다 알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내가 그 셋째 딸이 의사인데 얘 보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맏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곤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셔요.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너는 큰아들이라도 내가 너 본 지가 2년 전인데 네가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셋째 딸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하시기가 아주 힘드신 분이 많으셔요. 거기다가 또 메릴랜드는 이게 더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메릴랜드는 몰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뭐라고 할까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또 의식도 부족하고 이래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계의 도움을 받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작성을 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좋든지 내가 싫든지 미국에서는 이 법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한 기계로 숨을 쉰다 하시더라도 그대로 계속해서 지탱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의사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몰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Medical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라고 해가지고 대개 여러분들이 롱텀으로 가실 때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롱텀으로 가실 적에는 이거를 되게 원해요. 왜냐하면 롱텀으로 가실 적에는 아무래도 그 기계를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CPR. 여러분들 CPR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대개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됐다. 갑자기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우선 CPR을 해야 돼요. CPR을 하면 되게 회복을 하셔요. 회복을 하시는 분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CPR은 여러분들도 배워 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누가 가다가 옆에서 이런 데서 누가 갑자기 쓰러지시잖아요. 하르텍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CPR을 해주시면 CPR은 이거 우리가 그 매뉴얼로 손으로 이제 가슴을 쳐가지고 숨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회복이 되셔요. 우리 한 분 그 의사 한 분이 오셨는데 버지니아에 사셔요. 버지니아에서 혼자 여자분이 개업을 하셔서 가족도 없이 결혼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개업을 하고 계셨어요. 연세가 71인데.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막 아프셔서 뭐 병원 가고 이러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날 하루 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보셨는데 그 다음엔 환자를 보시고 나서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이분이 그 하르텍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러지시고 이렇게 하르텍이 그러면은요 1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3분 이내에 재생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해야 되는데 거기 있던 간호사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쓰러지니까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보니까 벌써 몇 분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앰뷸런스를 부르고 이제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사시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반신을 못 쓰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71지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여태까지 아프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지. 그러다가 이러시니까 오죽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이제 미국이라는 게 싫다. 왜냐면 내 여기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쓸 데가 없다. 이제는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냥 아주 혐오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시려고, 왜냐면 여기 자식도 없고 돈만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이제 가서 살으려고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동생 하는 소리, 언니야 걸을 수 있을 때 와. 걷지 못하면 내가 도저히 언니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걸을 수 있을 때 와. 여태까지 못 그러셔요. 지금 이제 4년 5년째 되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CPR이 중요해요. 그래서 금방 그때 CPR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시기가 힘드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DNR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병원에 계실 적에 대개 이제 이 튜브로 이렇게 숨을 쉬시거든요. 튜브로.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이 튜브로 숨을 쉬신다도
수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튜브로 숨을 쉬시다가 몇 달이 되면 숨을 못 쉰다 그러면 계속해서 튜브로 숨을 쉬실 건지, 아니면 몇 달 후에는 소생이 없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애기 이제 코로 해가지고 이렇게 튜브로 이제 숨을 쉬시는 거고, 그것도 안 되시면 계속해서 인공으로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폐가 다 망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인공으로 호흡을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 하실 건지, 아니면 몇 달 후에 내가 소생할 기회가 없다 하면 그만두라 하시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여기 미국같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법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놨잖아요. 이걸 들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튜브로 이렇게 호흡하고 가는 거 싫어, 하지 마, 이렇게 써가지고 갔잖아요. 갔는데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걸 써가지고 갔는데 아들이 와서 우리 엄마는 그게 안 돼요, 우리 엄마는 계속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써가지고 온 사람은 둘째 아들이면, 이건 이렇게 써왔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신 거야, 그래도 안 돼, 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길 원하니? 이래가지고 막 싸우면 의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적에는 대개 이제 윤리협회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떤 분은 아들은 여기 살고 딸은 필라델피아에 사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입원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저도 알아요.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는데, 딸이 우리 엄마인데 너는 네 부인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 엄마를 싫어하셨대요. 그러니까 너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거지. 이러니까 또 아들 하는 소리는, 너는 이제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돈을 원하는 거지. 이러면서 싸우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싸운 지가 한 거의 9개월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단단히 얘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수혈로 지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나는 피주사를 맞는데 어느 정도 몇 달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내가 소생하지 못하면 하지 말라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또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 암이나 이런 거로 걸리면 아무래도 그 말기가 되면 우리 면역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항생제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리고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시는 것도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이제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제가 한번 어느 요양병원을 이렇게 돌면서 보는데, 그 미국 요양병원이거든요. 이제 거기를 갔더니 한국 분이 하시는 소리가 절보로 한국 사람이네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하시는 소리가, 나 미안하지만 미역국 좀 갖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미역국은 왜요? 그랬더니 나 미역국 좀 가다가 국문관이라도 이 튜브 피딩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좀 넣어달래. 그것만 해보고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한국 분들 요양병원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그리워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튜브 피딩도 이제 인공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석도 마찬가지예요. 투석도 계속해서 뭐 하시다가 이제 어느 말기가 되면 투석을 한다는 것도 뭐 두세 번 해도 콩팥이 다 망가지고 이제 말기니까
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어서 투석을 하실 경우에 그 가능성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그렇다면 팰리에티브 케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호스피스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대개 이제 호스피스로 가면 이제 많으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실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팰리에티브 케어라는 건 뭐냐 하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 그런 항생제도 안 하고 수술 그 혈액 주사도 안 맞고 그냥 이러면서 내가 고통 없이 그냥 고통 없이 편하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팰리에티브 케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건강관리 대리인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싸우시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서 자식들한테 딱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번엔 네가 해줘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집안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 헬스케어 에이전트 때문에 집안 싸움을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 한국 사람은 많이 봤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living will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을 적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living will은 이제 대개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 테스타멘트라는 걸 뭐냐 하면 유언 이거는 이제 돈이죠. 그러니까 내 건강을 네가 맡아서 해달라 하는 거하고 내가 얼마만큼 너한테 돈을 주겠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옛날서부터 되게 이제 큰아들이 뭐 이렇게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주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혼돈들을 하는데 왜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한국을 다니잖아요. 그 이제 강의하러 보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돈을 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다 해놓지 않았다 하면은 여기서 이 나라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인이나 남편일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선 콜 오더에 대한 그 법적인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조금 치매각이 있으셔요. 근데 여기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거의 89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신 지가 59년이 되셔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하시다가 부인이 없으면 정말 못 사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치매가 아주 심했는데 그거 다 이제 돌보시고 하셨는데 부인이 먼저 가셨어요. 부인이 좀 늦게 가실 줄 알았더니. 근데 이분이 자식이 넷이에요. 아들 하나, 딸 셋. 근데 자식을 아무도 못 믿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 병원 그 비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돈을 누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체크를 쓰신대. 어느 때는 체크를 쓰시다가 어느 때는 안 쓰시다가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분도 이제 치매가 있어가지고 누가 맡아야 돼요. 누가 맡아야 되는데 이분 하는 소리가 이제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님 그 은행에 있는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너 나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 딸이 이렇게 못된 게 나한테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아버지가 조금 치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을 못 믿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법적으로 가이드를 그러니까 법적인 그 대리인을 정하려면은 적어도 6개월 내지 9개월이 걸려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것도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2년이 걸려. 왜냐하면 코트에서는 그거 다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분이 혼자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판단해야 되냐면 의사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이 정신적으로 그 사생활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없으니까 해주세요. 이거를 하는데 거의 한 1년은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법적 대리인이 제일 넘버원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황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부인이나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친한 친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 리빙 윌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어떤 노인 한 분이 하르텍을 4번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81살이신데 그분도 정말 아주 씩씩하게 사시는 분이고, 그렇게 이렇게 기계를 의존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외아들인데,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영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손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손자가 19살이거든요. 손자는 물론 영어는 잘하지. 왜냐하면 여기서 자랐으니까. 근데 손자한테 이제 의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 할머니를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을 하게 할까? 아니면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 손자가 19살인데 이런 메디컬 터미널즈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도 이런 걸 당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 아주 간단하게. 기계로 하면 너희 할머니가 더 사는 거고, 기계를 지금 끊으면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물론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되죠, 안 되죠, 더 살게 해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의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뭘 알아요? 그러니까 손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안 된 이야기만 했지만, 이것을 언제 정해야 되는지, 언제 해놔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5년 후에는 어디서 살까? 7년 후에는 어디서 살까? 난 아직 건강해.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이렇게 알아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집 사실 적에 갑자기 사는 거 없죠? 그죠?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학교가 어떤지, 지역이 어떤지, 얼마나 안전한지 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셨죠? 여러분 차를 사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날 나가가지고 사시지는 않으셨겠죠? 물론 요즘에는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사는데 행복해. 그래요? 그러면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는 대개 5년을 생각해요. 5년 후에는 그러면 내가 어떨까? 내가 지금같이 걷고 먹고 해먹고 화장실 가고 샤워 다 하고 5년 후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사는 데는 나 그냥 여기서 5년 후에 살아? 그것도 괜찮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조금 근처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자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시고, 자녀들은 틀림없이 그런 걸 걱정해. 우리 집에서 살면 되지. 아마 여기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다 자식하고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일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생각을 못 하겠다. 그러면 나는 생명을 어떻게 연장을 할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서
그거는 지금 정해 놓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헬스케어 에이전트 건강관리 대리인은 법적으로 정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급하게 병원을 가시면 보자고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좋은가? 언제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들은 우리 그 휴일 크리스마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건강관리 대리인을 그냥 얘로 정했어. 그게 선물이에요, 애한테.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당하면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선물이지. 애들한테는 선물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애들한테 신세를 안 지는 걸 갖다가 너희들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젠가가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그 자식들하고 좀 상의도 좀 해보시고, 뭐 이야기하기 편하시잖아요. 야, 나 이제 나이도 먹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얘기를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자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래?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은 어떡하죠? 그 집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집 먼저 바꿔놓으시지. 집을 바꿔놓아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바꿔놓으실 거예요? 요즘엔 그래도 다 돈은 내가 쥐고 있더라고요. 돈은 내가 쥐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너희들이 책임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죠. 돈은 내가 쥐고 있고 왜 아들한테 내 건강을 책임지라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 내가 돈은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돌아가시면 한 푼은 다 남아요. 그렇죠? 혹시 또 빚만 남기고 가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거는 여기, 내가 치료받고 싶은 건 이런 거, 내가 돈을 주고 싶은 건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